일단 네, 1등급 받은 선배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저희 좀 정확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4가지 정도 나눠서 좀 보여드릴 텐데 처음에 당연히 꼼꼼하게 공부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애들은요. 엄청 반복을 많이 했어요. 진짜 반복을 많이 했어요. 그건 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올 때마다 확인을 받고요. 그리고 계획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게 일 단위별로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게 있는가 반면에 연 단위 또는 2년, 3년, 4년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누구랑? 전문가랑.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가 또 다시 이야기하는 시기가 오니까 그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꼼꼼하게부터. 꼼꼼하게를 보면요. 애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 어머니랑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우리 큰애를 보면은 우리 큰애 이과다. 얘는 대충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 대충 이해가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문제를 막 풀더라. 그런데 우리 작은 애는 이해가 안 되면은 여기서 넘어가질 못한다. 답답하다. 이런 말씀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반대예요. 대충 이해한 거는요. 걔는 나중에 가면은 큰 벽에 봉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상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수학은 논리 과목이잖아요. 이상한 게 있으면 계속 나중에 그 이상한 게 점점 커집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그게 뻥 하고 터지는 시기가 와요. 그 시기가 보통 언제냐면요. 고1 진단고사 볼 때. 진단고사 보면은 이제 개차반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애들 보면은 시중교재로 문제 계속 풀다가 근데 이제 학교 내신 문제 이제 풀기 시작하잖아요. 고등학교 내신 문제 완전 급이 틀려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애들 중에서도 이제 영재고 준비하고 과거 준비한 다음에 이제 거기 떨어져서 이제 온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와서 이제 진단고사 보잖아요. 반타작 정도 해요. 반타작 정도를 해요. 저희 진단고사를 보면. 어머니들이 가장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영재고 과거 준비하면 어느 정도 수학 되겠지.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거랑 일반고랑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이따가 커리 보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넘어가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대충 넘어가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빈틈없이 알고 있어야 돼요. 너 뭐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알고 있어? 뭐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예를 들면 저희 애들 중에도 야 연속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줄줄줄줄 대답을 해요. 대답할 수 없으면요. 일단 애매한 거예요. 그럼 문제 풀 때도 대충 이렇게 풀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모르는데 문제 풀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심화 문제 못 푸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까먹는 거죠. 엄마 전에 배웠었는데 지금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어. 다 그거예요. 모르는 거죠. 외웠던 거예요. 몸이 체득하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장애물이 됩니다.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복적으로. 이게 한번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한 번 이야기했다고 애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구구단 옛날에 애들 주입해 보셨죠? 구구단이 뭔지 이해하면서 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얘가 무슨 뜻인지 계속 가르쳐주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모두 다 알아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 중에 구구단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애 아무도 없어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니까 그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다 맞춰요. 그렇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수학은. 제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까지는 그냥 구구단입니다. 구구단이에요. 고3애 중에 수상화 어려워요 라고 하는 애 없어요. 수상한 내용 몰라서 못 푸는 애들 없고요. 왜냐면 구구단이라서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리고 무슨 뜻인지 계속 문제를 풀면서 그 안에 다 녹아져 있으니까 그걸 계속 학습을 해요.
반복적으로 학습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박식하게 되죠. 하지만 수원수투 미적분은 좀 다르죠. 그게 좀 다를 뿐. 근데 9구단까지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이 다들 이 수포자가 되는 첫 번째 그 갈림길이 수상화예요. 수상화 하면서 대부분 많이들 아 나는 문과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과랑 수학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수학을 포기하면은 대학을 못 가는 거지. 수학을 포기하면은 문과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번에 수능 봤잖아요. 뉴스나 이런 거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수학이 당락을 결정할 거라고. 이번에 교차 지원 역대급으로 나올 거예요. 수학이 그만큼 표준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높아졌거든요. 국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국어는 다들 잘 봤어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생각보다 낮을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표준 점수 높은 수학을 누가 더 잘 봤냐 이걸로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당연히 표준 점수 높은 애들이 문과 쪽으로 지원을 하면은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전에도 그래서 연고대 쪽에 특히 서울대 연고대 쪽에 문과 정시 애들, 문과 정시 절반 이상이 이과 애들이에요. 저희 애들 중에도 문과로 많이들 갈아탔고 좋은 데 갈 수 있으니까 대학이 더 높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들 갔어요. 그래서 요즘은 문과 지원하더라도 다들 이과로 공부를 해요. 변종 애들이죠. 미적분 공부하면서 사문 공부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은요. 한 번 가르쳐 준다고 절대 제대로 알지 못해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어저께 가르쳐 준 거 오늘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언제 가르쳤는지. 그런 애들이에요. 애들은 보통 한 번 갖고는 택도 없어요. 2번, 3번, 4번 이렇게 계속 가르쳐줘야 나중에 아 맞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좀 사실 선생님들이 힘들죠. 한 번 가르쳐줬으면 딱딱딱딱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선생님의 인내심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가르쳐주면서 아 그래 너 이거 저번에 우리 배웠었어. 그러면은 애들이 약간 자존심에 약간 상처를 입으면서 배웠었나?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앞에 들춰보면서 요 부분 이렇게 배웠었잖아. 요 내용 요거였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면은 애들이 더 집중해서 들어요. 왜냐면 내가 한 번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3번, 4번, 5번 이렇게 반복하면은 당연히 더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고 한 6번째쯤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좀 선생님도 어머니들도 애들 다들 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물어볼 때마다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짜증내는 거 없이. 이게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 번에 마스터하기보다는 여러 번 지속적으로 합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애들마다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애들마다 나는 완벽하게 다 알고 그 다음에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집착하는 애들이 있는가 반면에 한 번 배우고 난 다음에 아 나는 배웠던 거 다시 보기 싫은데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계속 한 바퀴 이렇게 사이클을 도는 거죠. 사이클을 돌기 시작하면은 조금 괜찮고 하나만 계속하면 좀 지겹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는 애들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좀 다르게 짜주는 거, 짜주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확인받으면서 어머니 확인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숙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오늘 배웠던 거 검사를 하고 저희 검사하는 종류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서도 저희가 아예 막 레포팅을 하면서 어머니들한테 얘 숙제 A예요, B예요 막 이렇게 적어주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내가 지금 숙제를 검사를 받고 있다. 선생님이 내가 오늘 시험 본 거를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애들 태도가 달라요. 물론 어머니한테 이제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지랄지랄 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 애가 숙제를 너무 안 했다. 숙제를 안 했는데 숙제 한 T를 냈는데 이거는 뭐 약간 뭐랄까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숙제 한 것처럼 보이게 꾸미는 거죠. 조작하는 거죠. 얘를. 충격적이에요. 그래갖고 어리면 어릴수록 그거 하는 거는 진짜 충격적이거든요. 왜냐면 애들은 원래 보통 그래도 솔직한 편이니까. 근데 그거를 꾸몄다. 그러면 그거를 선생님한테 걸렸다. 그럼 제가 엄청 뭐라 그러거든요. 네가 이렇게 한 거는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저는 정말 꼼꼼하게 봐요. 저희 학원 선생님들 대부분 다 꼼꼼하게 보시는데 분명히 이걸 풀려면은 무슨 식이 필요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연습장에 풀었대요. 연습장에 풀 리가 없어요. 그럼 풀어봐 라고 얘기하잖아요. 못 풀어요. 그때는 풀었대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검사는 정말 꼼꼼하게 해야 돼요. 이게 다 풀려 있다고 풀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쉬운 것만 골라 풀어요. 쉬운 것만 골라 풀면요. 다 푼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좀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은 건 다 별표. 이래놓고 갖고 와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래요. 아니 숙제를 내주고 채점을 해갖고 오라고 한 이유는 오답하려고 하는 거다. 오답 안 하고 네 맞는 것만 계속 할 거면은 이거 왜 하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다 아무 말도 못해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해요. 이게 점검하는 사람이 꼼꼼하게 점검을 안 하면요. 이건 다 누수예요.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 어머니들이랑 어머니가 이제 해주시잖아요. 또는 아버님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버님이랑 하면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난리가 나요, 정말. 그럼 애들이랑 이제 관계가 좀 안 좋아지면은 이게 나중에 또 그걸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사춘기쯤 되면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혼내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한테 좀 맡기시고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은 웬만하면 애들한테 이렇게 휴식의 장소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좀 좋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혼나고 집에 가서 나 정말 힘들었다. 그래 힘들었냐. 이러고서 그래 좀 더 열심히 하지 그랬냐. 이러면서 딱 끝나면은 그래도 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혼났는데 저기서도 혼나고 저기서도 혼나고 이러면요. 애가 갈 데가 없어요. 그거는 좀 공간을 좀 마련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저희 애들 중에 혼자서 풀고서 맞으면 그냥 넘어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거는 정말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맞았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맞은 것도. 왜냐면 저희 문제를 풀었는데 숙제를 해갖고 왔는데 맞았대요. 이렇게 간단하게 풀었을 리가 없는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풀었니? 제대로 생각해서 풀었을 수도 있는데 우연히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는데 답만 맞은 경우가 또 있어요. 그리고 소거법으로 푸는 애들 1번 일리가 없고 2번 일리가 없고 4번 일리가 없으니까 대충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이러면서 찍어요. 근데 그거 맞았어요? 넘어가요. 이렇게 풀면 안 되죠. 이거 다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틀렸어요. 그걸 고쳤어요. 그리고 그 문제집 버려요. 다 풀었으면 버리더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봤어요. 그 다음날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그 다음날에도 모르는데 일주일 뒤에도 몰라요. 저희가 오답 메모리 카드라고 이제 오답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틀린 것들만 쫙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봐요. 애들이 보면은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국어 문제 특히 국어 문제 같은 경우 제가 문제를 풀었어요. 오답을 한단 말이에요. 오답을 하면서 느꼈던 게 똑같이 또 틀리더라고요. 똑같은 생각을 해서. 수학은 요거랑은 좀 국어랑은 좀 다르게 수학은 약간 논리 과목이니까 잘못 생각했던 거를 좀 잡으면은 그래도 고쳐지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어려웠던 문제나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볼 때마다 계속 틀려요. 그것도 자기가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운 문제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단계를 좀 많이 거쳐서 가는 문제가 보통 어려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일수록 좀 그렇고, 특히 아이디어가 없으면 못 푸는 문제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걸 저희는 답정너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건 약간 좀 악의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가 있거든요. 원래 수학의 장점은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 건데, 이렇게 아니면 너 못 풀어 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 놓는 문제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근데 그런 문제는 그 생각 아니면 못 푸는 거라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나왔겠죠. 그것들은 자꾸 지속적으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문제집을 계속 쌓아올 수는 없잖아요. 한두 번 푸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도 계속 풀 거고. 그래서 저희가 오답만 따로 좀 관리를 하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계획적으로 그냥 오늘은 무슨 과목, 오늘은 무슨 과목, 뭐 대충 이때는 이거 다들 하더라 이러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커리큘럼 세워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대학 잘 보낸 이제 선배 엄마들 물어봐서 누구 이때 뭐 했다더라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애들마다 좀 달라요. 애들마다도 다르고, 선배 엄마면은 이미 너무 옛날이에요. 옛날 애들 공부하는 거랑 지금 공부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우리 윗대 애들, 지금 고등학교 애들, 걔네들이랑 지금 애들이랑 또 달라요. 계속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선배 엄마들한테 물어봐서 하는 건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뭐 일단 한번 보내신 분이니까 대충 분위기는 알잖아요. 고등학교 분위기나 이런 거는 좀 아시니까 그런 거 물어보는 건 괜찮은데, 커리큘럼 물어보는 거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 애들마다 너무나도 다른 거라. 그래서 아이를 좀 정확하게 아는 선생님이랑 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커리큘럼 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선생님은 아이한테 맞는 커리큘럼을 짜줄 수 있거든요. 저희 애 중에도 지금 그 영재고 준비한다고 그 공부를 하다가 영재고 잠깐 준비하고서 그거 떨어지면 다시 오려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걔 언니가 저희 학원에서 지금 잘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1등급 받고 있거든요. 늙고 아이인데. 그런데 이제 동생은 좀 더 빡세게 키워보겠다 이런 어머니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영재고 준비를 시켜보려고, 저희 학원에서 공부를 했던 건 아니고 동생은 그러고 있었는데 한번 이제 점검을 받고자 저희 학원에 왔어요. 영재고 그 커리큘럼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짜집기 공부예요. 거기는 그냥 시험 통과가 목적이잖아요. 애들의 수학적 체계를 가르치고 수학의 맥을 잡고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짜집기 식으로 가르쳐요. 조금씩. 각 단원마다. 그게 애들의 능력에 따라 좀 다른데, 애들이 그 짜집기로 그러니까 조각을 던져주는 거죠. 조각들을 이렇게 던져주는데 그 조각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그거를 짜맞출 수 있는 애들이 있는가 반면에, 짜맞추는 게 불가능한 애들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왜냐면 어려운 것들을 조금씩 배우거든요. 시험 문제 풀기 위한 그 내용만. 그러면 그 내용은 배웠어요. 그런데 어디다 쓰는 줄 몰라요. 누구랑 연결되는지 모르고 왜 배웠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그것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 부분 배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단고사를 봤죠. 당연히 엉망진창으로 나오죠. 그리고 어머니도 충격받고 애도 충격받고.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 여기저기에서 많이 시험 봤더라고요. 시험 볼 때마다 수상화 다시 하라고 나왔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심정으로 애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영재고고 나발이고 이거는 안 되겠다 하시면서. 왜냐면 수학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뭘 하죠. 영재고도 그런 애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애들을 원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수학은요. 수학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영재고 선생님들은요. 수학을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 시험 통과하게끔 해주는 선생님이지. 이게 나중에 붙으면 다행인데 떨어진 애들이 문제예요. 얘네들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로 길바닥에 나오거든요. 엄마들은 당연히 아 영재고 준비했던 애다. 이 얘기만 반복해요. 이게 굉장히 폐해가 심각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좀 전문가랑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애들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 애들 중에 지금 현재 일반고 다니고 있는 애들 또는 자사고 다니고 있는 애들 걔네들이 이제 고1 넘어갈 때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얘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에서 1학년 넘어가는 그때 온 아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 문과입니다. 얘 문과 지원하는 아이고요. 이때도 얘는 사실 처음에는 초반에는 아 의대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꿈이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쯤 바뀌었어요. 그때쯤부터 아 변호사 해야겠다. 요걸로 바뀌었다가 나중에는 상경계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 나는 경제학자나 아니면 경영학과를 가야겠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보통 수시를 생각하시는 분이고 상경계열 생각하시는 분이면은 그냥 이과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상경계열이 이과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미적분 선택하는 걸로 이제 잡고서 공부를 쭉 했던 거예요. 왜냐면 전에도 미적분 공부했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계속 주기적으로 바꿔주면서 공부하는 거를 좀 더 효율이 좋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동안에 모든 과목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시켰었어요. 엄청 성실한 아이여서 착착착착 잘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수상화 겨울방학 때 다 끝내고 1학기 때 수원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루틴을 돌았어요.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갈 때쯤 이제 수상화부터 시작해서 미적분까지 3번 뛰었고요. 3번 공부를 했고. 예, 예. 어느 정도 수준을 3개월 수상화를 다 했다는 건데. 예, 맞아요. 개념까지가 레벨 1인 건가요? 요때는 거의 개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개념 플러스 유형 정도까지 유형 연습까지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실 미적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어서 그때 좀 괜찮았고 예, 시험이 없으니까 좀 괜찮았던 그떤 시기였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미적분을 좀 많이 까먹은 것 같다 싶어서 여름방학 때 미적분만 2개 들었어요. 정규반 들으면서 막 이렇게 공부했던 아이예요. 지금 현재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문과 1등이라고 알고 있어요. 문과 지원하는 애들 중에 지금 현재 2학년이고요. 지금 얘는 이제 의대에 지원하려고 했던 아이고 처음에는 영재고나 과고를 갈까 생각했던 아이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냥 좀 바꿔서 그냥 일반고 가서 거기서 내신을 잘 따서 이제 수시를 쓰자 이렇게 좀 바뀌는 바람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얘는 공부를 했고요. 이미 수상하는 공부를 해가지고 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실력부터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도 기본적으로 모든 애들이 다들 좀 성실해요. 성실한 아이니까 이렇게 따라오죠. 보통 이렇게까지 따라오는 애들은 조금 드물어요. 요거보다 약간 더 늘어지거든요. 왜냐면 좀 개념이 좀 부족하거나 이러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 단계는 2단계 넘어가서나 3단계 넘어가서 이때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 1단계는 좀 확실하게 하고서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해줬고 얘도 보면 얘도 아까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이렇게 보통 어머니들이 기본하고 심화하고 기본하고 심화하고 요거에 약간 좀 많이들 좀 꽂혀 계시는데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 여러 번 하는 것보다 좀 바꿔가면서 하는 거를 좀 더 선호했던 아이라서 얘 같은 경우도 커리큘럼 그래서 이렇게 짰고요.
얘는 이제 중간에 영재고 준비하러 갔다가 다시 온 아이. 그래서 처음에 아까 그 바로 앞에 있던 친구랑 같이 온 친구였거든요. 둘이서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하다가 그랬는데 이제 중3 때 영재고 준비하면서 잠깐 이제 비었죠. 이때 여름방학 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애가 갑자기 이거 하겠다더라. 근데 얘가 그렇다고 과거 준비를 안 했냐. 영재고 떨어진 다음에 보통 영재고 떨어진 애들이 과거 준비를 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 과거 준비도 했어요. 그런데 떨어질 확률이 좀 높으니까 내신을 좀 챙겨야겠다. 그러니까 고등 내신을 좀 챙겨야겠다. 혹시나 모르니. 그래서 일단 달렸죠. 수투 실력부터 해갖고 여름방학 때 미적분 기본까지 해서 이때 달렸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그 면접 준비하고 하면서 미적분 실력 같이 했고 근데 어차피 과거를 만약에 붙더라도 과거 커리큘럼 자체가 1학년 동안의 고등 과정 전부 다 나가요. 그러니까 일단 다 공부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재고 애들이 보통 영재고 준비가 딱 거의 여름방학 8월쯤이면 거의 대부분 당락이 결정이 되거든요. 3차까지. 여름방학이 지나면요. 이미 끝났어요. 내신 할 수 있는 그 고등 내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끝났고 2학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붙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떨어지면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른 애들 따라잡아야 돼요. 저희 애들 중에도 그래서 떨어진 게 확정이 된 게 이제 8월달에 떨어진 게 확정이 돼서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진 거죠. 그래서 거의 8월 말쯤부터 갑자기 달렸어요. 수원, 수투 동시에 나갔고요. 동시에 공부를 하고 그거 다 공부하면서 수투가 끝날 무렵에 미적분 달리고 그러면서 수원, 수투 이거 그 실력하면서 그것도 다 미적분 같이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수학을 다녔던 케이스가 또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애가 있고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애면 괜찮은데 받아들일 수 없는 애면 이게 이제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버스트업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이 중에 이런 애들도 있어요. 영재고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면은 사실 한두 명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졌다. 그 상실감 그리고 좌절감에 공부를 놓는 애들이 있어요. 공부를 놓는 거예요. 어머니도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왜냐면 아이가 너 상심해 있고 막 이러니까 공부를 시킬 수가 없죠. 그럼 그동안의 시간을 또 다 날려요. 그럼 이제 겨울방학쯤 되면 이제 그래도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이제 그때 나와요. 그럼 걔네들은 수상학부터 다시 해야 돼.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애들한테 추천할 때는 영재고 정말 가고 싶어 하는 애들. 나 진짜 붙을 수 있는 자신 있는 애들. 걔네들만 하라 그래요. 그냥 붙지 못할 거 뻔히 아는데 그냥 남들 준비하니까 나도 같이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크게 어긋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주의해 주시고 마지막 여기는 자사고 간 친구인데 얘는 중3 때 왔어요. 그래서 이미 좀 공부를 했던 친구고요. 수상학 공부를 했던 친구인데 제가 알기로 얘가 임해중 출신이었는데 임해중에서 전교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사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하고 실력하고 기본하고 실력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좀 더 선호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실력하면서 저기 1학기 때 수투 기본을 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이때 겨울방학 때 이거 하면서 내가 지금 그 선행이 많이 늦었으니까 뒤에까지 좀 빨리 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심화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수투 기본하고 그 여름방학 때 수투 실력하면서 미적분 기본 같이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석으로 붙었습니다. 네, 붙어갖고 네. 가서도 1등급 받아갖고 애들 많이 데리고 갔고 네. 약간 이런 케이스. 그래서 조금 요 앞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은 애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했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선생님이에요. 어떤 선생님이랑 공부했냐.
어머니들 중에 뭐 초등학교 애들이면은 뭐 아무나 공부해도 되고, 중학교 애들도 중학교 과정까지면 뭐 아무나 공부해도 되는 거 아니냐. 고등 과정부터 조금 따지시더라고요. 고등 과정부터 조금 따지시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배우고 오는 애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배우고 온 애들 보면요, 엉망진창으로 배워갖고 온 애들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정보로 배워갖고 온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어린 애들이면 어린 애들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A를 가르쳐 준 다음에 B를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A 건너뛰고 B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야, 이게 이렇게 풀면 더 쉬워,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애들은 이게 좀 복잡하니까 이거 그냥 건너뛰고 이것만 해요. 이게 나중에 또 장애물이 돼서 돌아와요. 어려운 문제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오히려 기본에 충실해서 푸는 문제가 더 많아요. 그래서 둘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선생님들도 인내심이 없으면요, 귀찮거든요.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쇼컷인 거 그냥 대충 가르쳐 주고서 너 문제 풀어, 이렇게 갖고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가르쳐 주기 귀찮으니까. 본인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요즘 이상한 선생님들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아이의 성향이랑 목표에 맞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애들 보면은 아직 내가 나중에 뭐 해야 될지 몰라요. 물어보잖아요. 너 꿈이 뭐니? 없어요. 꿈이 없대요. 없는 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두리뭉실하게라도 좀 있으면은 그거 맞춰서 공부시켜주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그리고 아이들을 몇 번 좀 가르치다 보면은 아이들 성향이 눈에 보여요. 언제 아이가 눈이 반짝거리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커리큘럼을 짜주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피드백이에요. 커리큘럼은 대충 이렇게 짰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이가 못 따라오거나 아니면 아이가 너무 잘 따라와요. 그러면은 커리큘럼을 조금씩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뭔가 꿈이 바뀐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거에 맞춰서 약간 피드백으로 좀 바꿔주면서 그것들을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드백까지 받고 난 다음에 실행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계획만 이렇게 짜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요. 계획만 있지. 이러면 곤란하죠. 자, 그러면